네, 이제 9시가 거의 다 됐죠. 시장이 열리겠네요. 네, 9시면 꼭 찾아주시는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원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연휴 잘 보내셨어요? 네, 잘 쉬었어요. 좀 쉬셨어요? 네네. 네, 아유, 하여튼 오늘도 또 한 주 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이제 뭐 예상 가격은 뭐 충분히 나왔죠. 제가 잠시만요. 말씀드릴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 코스닥 모두 꽤 올라가는 것 같네요. 35포인트 오르는 코스피는 1.63% 오르는 2190 정도로 지금 예상가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은 681.74 전일보다 9.09포인트 그러니까 1.35% 오르는 걸로 예상가는 나오고 일단 있습니다. 어제 잘 쉬었네 우리. 금요일날 많이 우리가 빠졌거든. 이런 날이 있네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일단은 손해 열어봐야 알겠지만, 그지? 손해 많이 봤는데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고요. 네. 근데 뭐 지수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일단 비교적 크게 상승하면서 출발을 할 것 같고 이제 2,200선 부근에 출발할 것 같고 오늘 일단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 삼성전자가 급등 출발할 것 같네요. 한 지난주에도 3.7%. 약간 좀 안 좋았죠. 움직임이 있었어요. 움직임이. 네, 근데- 움직임이 좀 있었다고. 네. 근데 지금 뭐 마이크론도 감산 얘기가 나왔고 키옥시아까지 감산 얘기 나오면서 오늘도 마이크론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출발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삼성전자가 3% 주가가 네? 좀 상승하면서 갭상승이 크게 좀 나온 상태고요. 그러니까 아마 감산 효과 때문인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SK하이닉스도 비교적 큰 폭으로 좀 상승하면서 출발할 걸로 좀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LG화학 뭐 이런 기업들도 출발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포스코홀딩스도 한 2% 가까이 지금 오르고 있고요. 그렇지만 오늘은 어쨌든 삼성전자가 가장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한 3%. 일단 큰 폭으로 좀 반등을 해줬고 그 외의 기업 중에서는 일단 FNF가 오늘 좀 한 5% 가까이 실적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5% 정도 올랐고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오르다 보니까 뭐 미국의 정유주와 마찬가지로 S-오일이 한 4% 가까이 급등하는 그런 양상이고요. 반도체 올라가면서 DB하이텍도 한 3% 가까이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현대위아 뭐 두산피어셀 이런 기업들도 그래. 전반적으로 다 오르는 거죠 보니까. 네, 뭐 대부분 다 출발이 좋은 것 같아요. 한 1에서 2% 가까이는 오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좀 빠지는 기업은 방어주죠. 뭐 오뚜기가 조금 밀리고 있고 약세장에서 신세계가 좀 좋았는데 오늘은 조금 밀리고 있고요. 네이버가 한 3% 가까이 좀 빠지고 있고. 네, 빠져요. 네. 네이버가 M&A 아까 그 공시가 하나 나온 것 같더라고요. 뭐 2.3조 원의 미국 중고거래 플랫폼 네. 인수하는 공시가 방금 나오긴 했거든요. 중고거래 플랫폼. 네, 북미 1위 패션 C2C 플랫폼, 그 중고거래하는 업체라고 하는데. 그런 걸 산 그 공시하면 빠져요. 근데 이게 글쎄요, 뭐 이게 무조건 그런 건 아닌데. 성장주가 뭘 이렇게 네. 플랫폼을 사면 주가가 빠지면 근데 어떡해. 이거 외에는 딱히 뭐 뉴스는 없거든요. 이슈가 없는데. 예, 근데 일단 오늘 방금 이제 나온 거는 2.3조 원에 미국 중고거래 플랫폼 포시마크라는 회사를 인수했다고 지금 공시가 나왔습니다, 실제. 그래서 저도 잘은 좀 모르는 기업이라서 한번 좀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네이버가 좀 출발이 안 좋고, 그리고 한국전력이 한 1% 정도 빠졌고, 오리온이 한 3%, 또 고려아연이 한 1% 정도. 그래서 네이버를 제외하고는 조금 강했던 기업들이 오전엔 조금 밀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스피는 한 30포인트 정도 올라서 1.4% 상승을 해주고 있고, 코스닥은 684포인트 기록하고 있는데 12포인트 올라서요 1.82%, 한 1,300개 정도 기업이 지금 대다수 기업들은 올라가고 있고, 반도체가 확실히 좋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좋다 보니까. 그러네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른 거 빼면은 그렇게 오른 것도 아니다. 예. 1.4% 그죠? 네. 그래서 코스닥에서도 오늘 반도체가 좋고요. 뭐 하나머티리얼즈, 원익 IPS, 뭐 SFA 반도체 다 반도체죠. 이쪽이 다 좋은 출발을 보이고 있고, 에이스테크 같은 통신 장비도 출발이 괜찮고요. 2차 전지 소재가 지난주까지 굉장히 안 좋았는데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한 2.3% 오르면서 다시 2차 전지 소재도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오르고 있는데 SM만 조금 밀리는 것 같아요. SM이 한 2% 정도 약간 밀리는 것 같고, 나머지 기업들은 다 대부분 좋은 출발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수급 상황은 외국인들이 한 52억 정도 매도를 일부 하고 있고 기관 투자들은 492억 정도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들이 한 539억 정도. 그래서 지난주는 개인들이 좀 많이 팔았는데 오늘 오전장에는 개인 투자들이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데 다만 전기전자만 좀 다릅니다. 전기전자는 개인이 팔고 외국인이 한 400억 정도 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냥 반도체를 일단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는데 나머지 업종은 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외에는 외국인의 매도는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섹터는 일단 반도체가 제일 좋습니다. 뭐 네. 반도체, 비메모리, 뭐 메모리 다 좋은 편이고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 오늘 좀 상당히 센 편이고요. 그리고 뭐 이 정유업종도 역시 국제유가 상승으로 좀 큰 폭으로 반등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 뭐 소부장 기업들 다 강하고요. 또 카메라 모듈 부품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 움직이다 보니까 IT 업종 전반적으로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훈풍이 좀 부는 것 같고요. 그 외에 임플란트 업체도 그러니까 이 덴탈 관련주죠. 이쪽도 오늘 출발이 좋은 편이고 해운 업종이 그동안 좀 되게 안 좋긴 했는데 오늘은 이제 HMM, 페노션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좀 모처럼 반등에 또 나서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테슬라 데이 이거 AI 데이가 좀 끝났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끝나고 나면 좀 빠지는데 그래도 오늘 로봇 관련주들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뭐 재료가 노출됐지만 섹터 전체로는 한 2% 가까이 반등을 해주고 있고 뭐 철강주라든가 뭐 대다수 섹터가 다 반등을 하고 있고요. 다만 오늘 좀 빠지는 거는 어쨌든 좀 네이버가 한 3% 빠지다 보니까 인터넷 대표 섹터가 조금 좋지는 않고요. 그 외에 도시가스, 뭐 보험주 이런 섹터만 일부 좀 밀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몇 개 섹터 빼고는 거의 대부분의 섹터는 오늘 다 고르게 반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역시 오늘은 그냥 반도체가 가장 좀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석유, 뭐 가스, 뭐 이쪽도 미국도 대체로 시장이 좀 좋았던 것 같은데 우리도 네, 역시 괜찮네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전체적인 상승장, 그 중에 이제 반도체가 조금 돋보이는 그런 네, 하루인 것 맞습니다. 같고, 그러네. 삼성전자 4%, 하이닉스 4.3. 네. 최근 들어서 얼마 만이에요? 뭐 한 이게 그동안은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3, 4% 오른 거는 거의 뭐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도 장은 안 좋았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예, 지난주 금요일도 약간 모양이 마이크론이 아마 신호탄을 좀 쏜 거 아닌가 그런 좀 기억이 드는데 한 3년 전에도 그때도 이제 감산하면서 좀 주가들이 많이 올랐었거든요. 업황은 안 좋았는데 그래서 아마 감산으로 좀 반등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 리포트들 좀 살펴볼까요? 네, 안 그래도 이제 오늘 그 삼성증권에서 이제 거기 관련된 내용의 이제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황민성 연구원인데 지금 뭐 눈치 보지 않고 줄인다라는 제목인데 옛날에는 이렇게 점유율 뺏길까봐 이게 감산을 함부로 하긴 좀 어려웠거든요. 자기 혼자만 이제 감산하다가 점유율 뺏길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감산 결정을 하고 있고 마이크론이 금요일 날 감산을 발표를 했고 그럼 낸드 도시바죠. 옛날에 그 키옥시아가 감산을 또 동시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키옥시아의 감산은 더 지금 큰 상황인데 일단 마이크론은 이제 내년도 감산을 일단은 해서 한 5% 정도 공급 증가 계획을 좀 목표로 발표를 했고요. 키옥시아는 이제 10월부터 바로 30% 감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키옥시아가 이렇게 좀 줄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재고가 좀 많긴 많아요. 그러니까 D램은 10주인데 낸드는 14주인데 문제는 키옥시아가 이 올해 말에 지금 재고만 해도 5달 이상 정도나 지금 된대요. 재고 왜 이렇게 많냐면 올해 초에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공장 오염 사태 한번 발생해가지고 네. 팔지 못한 제품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제대로 된 제품도 못 파는데 누가 오염된 제품까지 사냐 이거죠. 오염된 제품이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그때 공장에서 뭐 아마 화학 뭐 가스나 뭐 그거 이런 버려야 거.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니 근데 그거를 테스트해가지고 통과는 고쳐가지고 팔 수는 됐는데. 있대요. 아, 예. 다시 이제 그거를 뭐 깨끗하게 뭐 네. 세정을 하든 근데 팔 이제 수는 있는데 구매자 입장에서 굉장히 찝찝하다는 찝찝하지. 거죠. 네, 아니 지금 새 제품도 안 사가는데 그러니까 굳이 이것까지 살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재고가 너무 많이 늘어난 거죠, 사실. 키옥시아 네. 같은 경우. 그래서 키옥시아는 뭐 고육 주체이긴 한데 어쨌든 좀 30%면 엄청난 감산이거든요, 사실.
요거를 10월부터 이제 감산에 들어갔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언제까지 이거 감산하느냐 그건 뭐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아무튼 재고가 좀 축소될 때까지는 아마 감산을 계속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보통 이렇게 이제 감산을 하고 나서 이게 지금 업황이 되게 안 좋잖아요. 이 다음 시나리오는 보통 M&A로 들어간대요. 그래서 가장 취약한 기업을 이제 인수해 버리는 거죠. 옛날에도 아마 아시겠지만 그 이 마이크론이 일본의 한 업체였죠. 그 엘피다였나요? 엘피다 인수한 걸로 알고. 예. 그래서 결국 그때도 이제 거의 다 망해갈 때 인수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굉장히 좀 위기죠. 반도체 위기인데 감산 다음에 아마 시나리오는 이제 컨솔리데이션이니까 합종 연행하는 거죠. 한마디로. M&A를 하거나 네. 그래서 이제 지금 D램은 독과점 됐으니까 과점 됐으니까 아마 낸드 쪽도 그럴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업황은 당연히 좋아지거든요. 이 경쟁자 수가 당연히 줄어드니까. 그래서 시장 지금 반도체가 오르는 건 어쨌든 이제 감산이 시작됐고 결국 내년에 재고는 좀 줄 것 같고 이런 컨솔리데이션 M&A까지 발생해서 좀 구조조정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반등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시면 좀 뭐 좋을 것 EU 같습니다. 여하를 막론하고 좀 올랐으면 좋겠네. 네. 전자닉스, 그지? 맞습니다. 워낙 많이 갖고 계시니까. 네. 그죠. 응? 여기서부터 풀려야 돼. 여기서부터 좀 이렇게 훈훈해져야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딴 네. 데로 가지. 개별 종목 몇 종목 올라봐야 뭐. 어? 그거 그죠. 갖고 있는 분들은 표정 관리하지만 네. 사실 전자, 닉스, 카카오, 네이버, 그죠? 현대차. 네, 됐죠. 이쪽에. 그런 네, 거 오늘은 아마 좀 지수가 생각보다 탄력은 약한 게 아마 LG엔솔하고 네이버가 좀 많이 빠지거든요. 이쪽이 시총 2등 한 4등 정도 하잖아요. 근데 LG엔솔 시총이 굉장히 크니까 100조나 되니까 이게 한 2% 이상 빠지다 보니까 하이닉스 오른 만큼을 좀 지워버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좀 그러네. 상대적으로는 좀 탄력은 지수는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른바 그 뭐 방어주 뭐 이런 친구들은 다 안 좋군요. 네, 오늘. 오늘은 좀 지난주에 오히려 좋았잖아요 방어주가. 네. 그래서 오늘은 반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 시청도 좀 몰려 있네. 21, 22, 23위에 한전, 삼성생명, KTNG 이렇게 좀 방어주들은 예. 21, 22, 23위에 그렇게 있습니다. 여튼 셋 다 조금 오늘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요. 네. 자 그리고 또 어떤 리포트 있을까요? 그 이제 DB금융투자의 문홍철 연구원님이 이제 저거 이분이 이제 채권 담당하시는데 원래 뭐 이게 주식 얘기는 아니지만 그 한국 그 국채 그 선진지수 있잖아요. 국채 시장 그거 관련해서 저번에 이제 워치리스트에 편입이 됐죠. 관찰 대상국에. 근데 저는 1년 후에 결정 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 보고서를 보니까 6개월 후에 결론이 난대요. 그래서 내년 3월에 정식 인덱스 편입 여부가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2%에서 2.5% 정도 지금 아마 비중을 차지할 것 같고 사실 지금 23개국이 들어가 있는데 중국, 폴란드, 멕시코, 말레이시아는 한국보다 신용 등급이 낮은데도 들어가 있거든요. 아니, 폴란드가 들어가 있어요. 네,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근데 사실 이게 스토리가 있는 게 우리나라도 이제 10몇 년 전에 기재부에서 이거 들어가려고 그 세금 세법 개정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갑자기 이제 외국인들 그런 결정이 나면서 순매수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쨌든 환율이 좀 낮아지는 효과가 생겨서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갑자기 그때는 그게 거꾸로 고민이었구나. 예, 그래서 기재부가 갑자기 돌연 그걸 다 철회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안 한다고 돌려버렸죠, 사실. 하려고 했다가.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예, 그래서 그걸 그냥 이제 안 하는 거죠. 우리가 안 한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10년이 흘렀는데 지금은 또 반대 상황이잖아요. 환율을 또 안정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0년 전에 이제 어쨌든 편입 추진됐다가 지금 안 됐지만 어쨌든 이번에 재추진을 좀 하게 됐고 이번에도 역시 그 세법 개정안이 제일 좀 관건인데 일단 이게 통과가 좀 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국 법인이 국채에 투자할 때 이자랑 양도소득세가 반드시 비과세가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특히 대부분의 국가가 지금 다 이자 같은 경우는 비과세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만약에 이제 통과가 되면 뭐 이번에 편입되는 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걸로 일단 보여지고 이게 어쨌든 편입되면 자금은 꽤 많이 좀 들어올 가능성은 좀 높다고 합니다. 총 한 560억 달러 정도의 금액이 들어오니까 이게 10년 국채 금리로 한 57bp 0.57% 금리 인하 효과가 좀 생겨버린대요. 여기에 편입이 되면. 그래서 환율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좀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한번 내년 3월에 실제 편입이 될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되겠죠 뭐. 그것만 네, 하면 그것만 되면 아마 우리 될것 내부적인 것만 네. 결정이 되면 그쪽에서도 인덱스를 안 넣어야 될 이유가 없을 네. 거예요. 네, 네. 말레이시아, 폴란드가 들어가 있는데 한국 채권금 네. 그렇죠. 자 그리고 리포트가 더 있나요? 아니면 뭐 일정을 하나만 더 좀- 말씀드리면 이거 이제 태양광 쪽인데 하나증권의 윤재성 연구원님이 요즘에 태양광이 물론 좋긴 좋았는데 조금 아마 쉬어갈 가능성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듈 판매 단가가 2022년 2분기, 3분기까지는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최근에 조금 꺾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경기 침체 가능성, 뭐 중국, 유럽 내 태양광 설치 인력이 좀 부족해서 이게 설치가 좀 잘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추가적으로 단가 좀 오르기는 좀 쉽진 않을 걸로 좀 보여지고 있고 또 중국에서 유럽으로 태양광 모듈 수출이 너무 많았대요. 많다 보니까 좀 재고가 늘어나가지고 그건 재고 소재인 과정도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8월달 중국 태양광 제품 수출량이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지금 하락을 했고 지금 중국에서 유럽으로 가는 모듈 가격도 2주 연속 좀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약간 뭐 이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좀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다만 이 태양광 셀 모듈 업체 입장에선 최근에 그 원재료인 폴리실콘 가격은 계속 6주째 빠지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원가 절감은 좀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일정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한번 표 한번 보시면요. 네. 오늘은 이제 오늘 되게 좀 많은 연은 총재들이 좀 연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뭐 주요 연준 인사들의 좀 연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역시 내일은 그 오펙 플러스 회의가 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아마 네. 대규모 감산 얘기가 나오는데 러시아가 어떻게 하느냐가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10월 6일부터 7일까지는 EU에서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마 러시아 제재 수위가 결정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주목해 보시고 역시 7일 날은 이제 미국의 고용 보고서 그리고 같은 날 삼성전자, LG전자가 3분기 물론 확정은 아니지만 잠정 실적 발표가 이제 예고가 돼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정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네. 자 우리 염승환 이사님과 오늘 개장 상황은 요 정도로 그러시죠. 마무리하고요. 네. 또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고가에 5만 원 돌파할 때 5만 원에 따라 살 수 있나요, 우리? 내가요? 5만 원이 다시 내려가서 2만 원까지 와서 2만 원 떨어지면 신저가예요. 거기서 구매해서 쓸 수 있나요? 주식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주가의 기본적인 움직임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내가 팔면 오르고 사면 떨어진다고요. 주식에 대한 공부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주가를 만드는 투자자의 심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하락장의 공포를 이기는 5가지 실전 투자 심리 전략. 박병창의 돈을 부르는 매매의 심리에서 지금 확인하십시오.